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랑 단둘이 오래 살아왔어요. 남편은 저희 아들이 중3 올라가던 해 지병으로 저 세상에 갔고 그 뒤론 줄곧 우리 둘뿐이었죠. 아들 혼자 키우려다 보니 저는 안 해본 일 없이 참 열심히 살았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려운 시절도 겪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들이 공부도 잘해줬고 말도 잘 듣고 참 속이 깊은 효자였어요. 엄마 고생 안 시키겠다고, 꼭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말만 들어도 고마운 그런 따뜻한 말들을 참 잘하고 같이 손잡고 장도 보러 다니던 딸 같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어릴 적 했던 말대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투자회사에 들어가 15년 가까이 일한 아들은 이후 퇴사했고 독립해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 운영도 잘 됐어요. 저 역시도 우리 아들에게 내 재산 관리를 맡겼죠. 저희 남편 보험금이랑 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돈이랑 해서 이것저것 목돈이 좀 있었거든요. 워낙 금전적으로 수에 밝은 데다 능력도 좋은 전문가를 아들로 두니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오랫동안 일에만 집중하느라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도 않고 있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일도 좋지만 결혼도 하고 안정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아직 일이 더 좋다면서 결혼은 천천히 하겠다는 아들이라 내심 걱정이 좀 됐었죠.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가정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뛸 듯이 기뻤죠. 드디어 밀린 과업을 하나 해치운 느낌이었으니까요. 엄마가 그 친구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엄마는 네가 좋다는 여자면 다 좋지 뭐. 엄마가 뭐 어디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사람이니? 40 넘어 장가 가는데 우리 아들내미 데리고 가주기만 하는 것도 땡큐지. 네가 보는 눈이 없는 애도 아니고 어련히 잘 알아서 데리고 올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데려와 봐. 그렇게 해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솔직히 첫눈에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 아이였어요. 제가 예상한 며느리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너무 많은 나이 차이부터가 걸리더라고요. 아가씨 나이는 몇이나 됐어요? 네, 25이에요. 우리 아들 나이는 알고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럼요. 오빠 42살이잖아요. 저희 아들은 42살인데 그 아이는 이제 겨우 25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였어요. 그래도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해봐야 서로 이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새파랗게 어린애를 데려왔으니 좀 당황스러웠죠. 17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 뭐 그래도 둘 다 성인이고 하니 나이는 그렇다 치고 그보다 더 거슬린 건 며느리 될 아이가 풍기는 이미지였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좀 강한 인상이라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는 날티가 좀 나는 아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던 거죠. 나름대로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고 며느리 될 아이는 자기 딴에도 아마 최대한 조신하고 얌전하게 하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가려지지 않는 날티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스타일이 예쁘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른인 제 눈엔 그게 좀 거슬렸죠. 그래도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가씨가 너무 어리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하는 추세도 아니던데 우리 애한테 맞춰서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나이가 좀 있는데 너무 늙은 아들 주려니 내가 미안하네.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빠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친구가 어리고 이래 보여도 속이 꽉 찼어요. 은근히 애늙은이라니까. 나이 때문이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히려 이 친구한테 당할 때도 많다니까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놈도 팔불출처럼 제 예비 신부 자랑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니 뭐 굳이 더 말을 얹고 자시고 할 생각도 안 했죠. 엄마 입장에서 트집 잡을 만한 큰 하자가 있는 처자도 아니고 둘이 좋다 그러고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 허락을 한 거였죠.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슬슬 아들네 부부한테 아이 생각에 대해 떠봤죠. 결혼해 살면서 임신했단 얘기가 나오면 축하할 준비만 하고 있었지. 그동안 따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2년이 넘도록 전혀 이런 반구가 없으니까 나도 좀 궁금도 하고 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이 좀 기가 차더라고요. 전 한 8년쯤 더 지나서 30 중반은 넘어서 아이 가질 건데요. 지금은 낳을 생각 전혀 없어요. 며느리 대답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야 아이를 갖겠다니요. 35이 넘으면 노산에 속하잖아요. 머리가 지끈했지만 철부지라 저런 소리 하는구나 싶어서 최대한 좋게 설명했죠. 유민이가 25에 시집 왔으니 30 중반까지 기다리려면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미룰 게 뭐가 있니? 애를 안 낳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고 너희 둘 다 아이는 꼭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한 해라도 어릴 때 갖는 게 낫지 않겠니? 안 그래?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여자들 30 넘어서 애 낳는 게 더 흔하죠. 결혼 자체를 늦게 하는 추세인데요. 연예인들은 심지어 40대 중반 다 돼서 낳고 그러잖아요. 저 아직 20대고 아직은 신혼도 즐기고 싶어요. 애 태어나면 결국 애한테만 묶여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오빠랑 저랑 신혼은 끝 아니에요? 전 지금이 좋아요. 속으로는 이미 열불이 났습니다. 40 넘어가는 사람은 연예인들이나 그러는 거고 30 넘어 애 낳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 결혼을 늦게 하는 거고 너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 가만히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전업주부라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대체 뭐 때문에 애를 늦게 낳아? 그게 말이 돼? 속으론 이미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며느리 들들 볶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참을 인을 새기며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유미 너야 아직 젊지만 정민이는 벌써 40이 훌쩍 넘었지 않니? 걔도 하루라도 젊을 때 애를 가져야 조금이라도 나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게다가 애가 컸을 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지금 낳아도 애가 대학 가기 전에 정민이는 벌써 환갑이 넘는데 너무 많잖니.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식한테 좋을 것도 없고 말이야. 신혼 더 즐기고 싶고 여자로서 걱정되는 네 마음도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그 정도 지났으면 이제 신혼생활은 즐길 만큼 즐긴 거 아니니? 네가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다면야 직장에서 설 자리 잃을까 그런다고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니. 그럼 이제 슬슬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좋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제 말에 갑자기 파르르 떨면서 꼬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더러 전업주부로 하는 일 없이 살면서 애도 안 낳냐.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업주부는 뭐 하는 일이 없나요? 그리고요. 저더러 일하지 말고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편하게 살라고 한 건 오빠거든요? 오빠는 다 좋다고 그러고 저랑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어머님이 오셔서 이렇게 참견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어머님도 친구분들도 좀 만나고 그래 보세요. 요즘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걸로 참견을 해요? 다들 며느리 눈치도 보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고 그런다는데 너무 교류가 없으셔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사람들 말도 듣고 세상 공부도 하고 그러세요. 요즘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요. 최대한 좋게 좋게 참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바라지게 대드는 며느리 말에 저도 결국 뚜껑이 열려 한 소리 하고 말았어요.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시애미가 눈치 없이 참견해 미안하다. 근데 말이다, 나도 다 보고 듣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 너 같은 며느리 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구나. 근데 네 태도도 그렇지 않니?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설사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라 쳐도 지금 네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니 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말투를 그렇게밖에 못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어른은 어른인 거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너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며느리와 크게 부딪힌 후 저는 화가 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는 35이 넘어서 애를 갖겠다고 하던데 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들이 자긴 그냥 내버려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직 애가 간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두 해 지나면 자기도 생각이 변하겠죠. 주변에 애나 기르는 언니들도 보고 하다 보면 빨리 갖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한 3, 4년은 괜찮지 않나 싶어서 두고 보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친구 괜히 들쑤시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애 빨리 갖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리고 유미는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저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겠어요. 저도 냅두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이해하세요. 결국 며느리 주장대로 아들도 설득당해 당분간은 애 없이 살기로 한 모양이었고 저는 좀 못마땅하긴 했지만 둘이 그렇게 정했다는데 간섭하기도 뭐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더 이상 언급은 안 했어요. 그렇게 일은 일단락이 됐지만 그때부터 며느리랑 저랑은 조금 사이가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제 말에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도 저한텐 하나뿐인 며느리인데다 또 제가 어른이잖아요. 괜히 자존심 싸움을 질질 끌고 싶지도 않았어요. 엄마 뻘도 넘는 어른이 내가 이해를 해야지. 어린 사람한테 그런 걸 바라겠나 싶어서 제 쪽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순순히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는 했죠. 그렇게 풀고 나서는 좀 더 가까워지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며느리 쪽에서 전혀 원치 않는 눈치더라고요. 그 뒤 제 나름대로는 여러 방법으로 친해져 보려고 생일 때 선물도 하고 고생하지 말라고 김치며 밑반찬도 다 담아서 아들 편에 보내고 했는데 고맙단 인사도 통 없고 저랑 별로 교류하려는 눈치가 없더라고요. 뭐 이게 시모의 숙명이려니 싶었죠. 하기야 생각해보면 시모랑 뭐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나 싶기도 하더군요. 저야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 딸 같은 며느리 원하는 거지. 며느리 입장에선 제가 생판 남일 테고. 젊은 시절 저도 시모가 껄끄럽고 불편하긴 했으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겼지만 전업주부인 며느리가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집밥을 오랜만에 먹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와,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이냐. 엄마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허겁지겁 밥을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집에서 밥은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니? 아니에요. 그런 거. 나 밥 잘 먹고 다녀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넘기는데 딱 봐도 그 아이가 제대로 밥도 안 해주나 보다 싶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면 며느리 탓을 하면 안 되겠죠. 저도 그 정도로 꽉 막힌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맞벌이 하면 우리 아들더러 챙겨 먹으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전업주부잖아요.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버는 애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밥 한 번을 안 해줬으면 애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며 두세 그릇씩 해치우나 싶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게다가 한 번은 아들한테 맡긴 투자금 문제로 서류를 좀 급히 전해줄 게 있어 말을 안 하고 애들 집에 들렸더니 며느리가 빽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며느리 집에 원체 말없이 가고 그런 편이 아니거든요. 집에 간 것 자체도 오랜만이었는데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제발 이런 짓 좀 하시지 마세요. 결혼을 했으면 아들도 남이에요, 남. 저랑 같이 사는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를 지키셔야죠. 갑자기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난 급하게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지. 오늘 안 전해주면 내가 도저히 들를 시간이 없고 급한 거라 연락을 못하고 들렀구나.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꼴이 세상에나 엉망인 거예요. 거실 오만대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집에는 배달 음식 시켜 먹은 용기가 나뒹굴고 그 꼬라지를 보니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어린데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 주부 노릇이라곤 할 줄도 모르는 아이인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잔소리하면 결국 며느리는 또 성질 부릴 테고 저만 또 나쁜 시엠이 되는 거지 싶어 말없이 치워만 주고 잔소리는 보태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신경은 쓰이잖아요. 아들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고 매일 저런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같은 몸에 나쁜 것만 먹고 살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아들 좋아하는 반찬들을 몇 가지 만들었어요. 지난번처럼 그냥 갔다가는 또 성질을 부릴 것 같아 이번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3번이나 걸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뭐 바쁜 일이라도 있나 싶어 1시간쯤 있다 다시 걸었더니 이번엔 웬 남자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여보세요? 이거 한유미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유미 핸드폰 맞는데요. 이상하다 싶었죠. 제 며느리 휴대폰을 누가 받는 건지. 며느리에겐 남동생이나 오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시냐고 묻자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남자가 대답하더라고요. 저 사촌 동생인데요. 제가 삼촌 집에 인사를 하러 와가지고요. 잠시만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 그러시군요. 사촌 동생분이랑 친하게 지내는 줄 몰랐네요. 전 유미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곧이어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오빠! 내 전화를 왜 오빠가 받아? 누구야? 내놔봐. 뭔가 의아했어요. 오빠라니. 남자는 자기를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하더니 며느리는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던 와중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생전 없던 톤이었어요. 평소에는 원래 그렇게 공손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옆에 있어 더 예의를 차리나 싶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그냥 내가 반찬을 좀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전화했다. 너희가 바쁘고 귀찮고 해서 밥 해먹기는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오늘 시간 되면 들르려고 했는데 지금은 친정에 있는 모양이구나. 오늘이나 내일 중에 너 시간 될 때 갈까 하는데 언제가 좋겠니? 제가 묻자 한동안 며느리는 말이 없더니 답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럼 이따 저녁에 오시겠어요? 제가 이따 저녁에는 집에 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약속한 저녁 시간에 맞춰 며느리를 보러 갔어요. 아직 아들은 퇴근 전이었고 며느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외출했다 들어온 차림새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짙은 향수 냄새하며 짧은 치마하며 분장에 가깝게 과한 화장하며 아니 무슨 친정 간다는 애가 저렇게 꾸미고 가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전화 받은 남자도 내내 영 찜찜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림까지 보고 나니 더더욱 얘가 혹시 싶은 의심이 불쑥 들었어요. 너무 나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얌전하고 차분한 애였으면 그런 의심을 할 이유도 없을 텐데 며느리가 그동안 보여준 이미지나 태도라는 게 있으니 저도 모르게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어 고민을 했죠. 며느리한테 당장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며느리랑 몇 번 부딪힘이 있었다 겨우 사이가 회복됐는데 또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사이만 더 멀어질 것 같아 일단 참고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따로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최대한 돌려 말했어요. 예, 내가 어제 유미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는데 말이다. 너 유미더러 옷차림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해라. 20대 후반이면 이제 더 이상 마냥 어리기만 한 나이도 아니고 아무리 노는 게 좋은 20대라지만 그래도 유부녀 아니니. 행동거지를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친정집 왔다 갔다는 애가 옷차림이 그게 뭔지. 난 무슨 무도회장이라도 다녀온 줄 알았다. 내가 시키더란 말 하지 말고 네가 좋게 좀 말해. 내가 말하면 시엠이 잔소리라 하지만 너는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안 그래?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자기 와이프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엄마, 제발 유미더러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번에도 원하지도 않는 집 정리해주면서 정리 좀 하고 살라는 둥 잔소리하고 가셨다면서 무슨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면서 옷도 집어던지고 집안 환경이 어떻다는 둥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 둥 그런 소리 해대셨다는데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분가에 사는 아들 집에 찾아와서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해대냐고요. 이 친구 아직 어리잖아요. 제대로 해본 적도 없이 살다가 나한테 시집와서 처음으로 하려니 아직 집안일 부족하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요즘 애들 옷 다 이래요. 무슨 구시대적인 말씀이세요. 제발 저 생각하시면 유미한테 쓸데없는 말씀 좀 그만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그래, 며느리한테 잔소리 안 한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잔소리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 꼴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래도 대놓고 나쁜 말하는 못된 시어머니 되고 싶지 않아서 그걸 내가 다 치워줬다. 그러고 한두 마디 얹은 게 그게 그렇게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모진 짓이니? 최대한 난 좋게 돌려만 말했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실제로 저는 옷을 집어던진다거나 가정교육 운운한다거나 하는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가 네 엄마를 이렇게 몰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야? 어떻게 내 얘기는 제대로 들어보기도 전에 네 와이프 얘기만 듣고 이렇게 엄마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니?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기 와이프 말만 굳게 믿고 제 말은 믿지도 않더라고요. 엄마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가신 거겠죠. 솔직히 엄마 처음부터 유미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 알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는 짓이 열이면 열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이시는 거겠죠. 근데 유미는 누가 뭐래도 제 아내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셔도 좀 받아들이세요. 저희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들이기만 한 거 아니고 저도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40이 넘은 아들한테 시집와준 며느리가 고맙고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유미 좀 제발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엄마 아들이 귀하면 제발 좀 유미한테도 잘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앞으로 반찬 같은 거 안 갖다 주셔도 돼요. 그런 거 안 주셔도 저희 충분히 잘 해먹고 밥 안 굶고 잘 사니까
집에도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러시나 본데 이렇게 독립해 사는 자식 집 자꾸 찾아오고 그러는 것도 솔직히 민폐예요. 제가 그동안 유미가 그래도 괜찮다고 엄마 오셔도 이해한다고 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린 건데 그냥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허락 구하기 전엔 오시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딱 막혔습니다. 섭섭함과 억울함이 목 끝까지 밀고 올라오더군요. 제가 대체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건가요? 며느리 자비를 한 것도 아니고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로서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싶고 며느리보다도 아들한테 더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못할 말을 했니? 어떻게 넌 40년을 같이 산 네 애미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않고 네 마누라 말에만 꽂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막대 먹은 말을 하는 거야 대체. 그러자 아들도 나한테 대들고 말싸움을 하게 됐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홧김에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쌍심지켜고 덤빌 정신이 있으면 유미 걔 단속이나 똑바로 해라. 그 애가 하도 수상쩍게 돌아다니고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으니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 애 지금 제정신 아니다. 너 하나만 쳐다보고 사는 제대로 된 여자애라면 그럴 리 없다 이 소리야. 그러자 아들은 더 화를 내더군요. 엄마 진짜 계속 이러실 거예요? 겨우 옷 하나 갖고 애를 얼마나 의심하고 잡으실 작정인데요. 진짜 자주 느끼지만 엄마 가끔 진짜 말 안 통하는 거 알아요? 제발 구시대적인 마인드 좀 집어치우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분명 남자 목소리를 들었고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들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탁 끊고는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결국 그렇게 아들과도 대판 싸우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 태어난 이래로 거의 처음으로 저랑 대판 싸우고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갑자기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반찬도 필요 없고 지 와이프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 아내만 감싸고 돌더니 갑자기 집으로 부르다니 웬일인가 싶어 좀 이죽대려고 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 듯 심각한 투라 일단 긴 질문하지 않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랑 저를 앉혀두고는 긴 침묵 끝에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위태위태했던 건 좀 됐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 보니 수비적으로만 굴면 대안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상황을 반전시켜보려고 했는데 내 판단이 틀렸나 봐. 그나마 지키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저 믿고 맡겨주셨던 것도 지금은 다 날린 상황이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보, 당신한테도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엄마랑 당신 두 사람 각자한테 따로 얘기하는 것보단 한 번에 다 터놓고 고백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의 말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만 믿고 다 넣어둔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다 날리게 생긴 데다가 아들까지 회사며 뭐며 재산 다 말아먹었다니 어떻게 날벼락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도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저 믿고 맡겨주신 건데. 저도 청천벽력 같았지만 저보다 더 놀라고 걱정하는 듯한 아들에게다 대고 내 재산 내놓으라고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더 중요하다. 너 행여라도 나쁜 마음 먹지 말어. 회사가 망했으면 다시 일으키면 되고 돈을 날렸으면 다시 벌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만 있으면 그거면 돼. 그럼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야.
너 행여라도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제 말에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낸 아들은 며느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장 이 집도 담보로 잡혀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 작은 원룸이나 투룸에 월세집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여보. 그리고 당신 카드 오전에 잠깐 정지됐었지? 그것도 실은 내가 카드 대금 지불을 못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아들의 고백에 제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향해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오빠, 지금 오빠가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할 수 있어? 오빠 회사에 오빠만 달려있어? 내 목숨줄도 달려있어. 근데 오빠 말대로 그렇게 회사 날려먹고 지금 나더러 좁아터진 월세방에 살라는 거야? 내가 이럴 거였으면 뭐하러 오빠를 만났겠어? 나이도 많고 배 나온 40대 아저씨 뭐 볼 게 있다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 잘 벌고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으니까 무모한 짓 안 할 테니까 그것만 믿고 결혼한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모해? 어떻게 이런 짓을 해서 내 뒤통수를 때리냔 말이야. 나더러 원룸살이를 하라고?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돼?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런 집에 살아야 되냐고. 나 그따위 생각 못해. 며느리 말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그 애는 제 말도 무시하고 자기 할 맘만 퍼붓고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들은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나중에 엄마한테는 또 따로 얘기 드릴게요. 일단 유미 좀 데려올게요. 졸지에 전 제 재산도 다 날리고 하나뿐인 자식 회사까지 말아먹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 집에 혼자 멍하니 한참을 앉아있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현실을 좀 받아들이려면 며칠이 필요했고 아들 내외도 그럴 것 같아 며칠이 지나서야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유미가 저더러 이혼하재요. 짐 싸서 친정 가버렸어요. 아니, 뭐? 이혼이라니. 설마 너 회사 그렇게 됐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무슨 그런 애가 다 있니? 사람이랑 결혼한 거지 돈이랑 결혼한 거야? 돈 잃었다고 하루아침에 이혼을 하자니 나 참 기가 막히는구나. 그러자 아들은 저더러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면서 회사로 좀 오실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보여드릴 것도 있고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는 아들 말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들 회사로 가는 길에 며느리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철없고 제멋대로라고 해도 어떻게 이 상황에 단칼에 이혼 얘기를 꺼내나 싶어 기가 막히더군요. 혼을 내든 설득을 하든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을 생각도 없으니 방법이 없었죠. 저는 절망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아들이 회사는 망했다지. 이제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지. 심지어 전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니 저도 모르게 가는 내내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아들 회사가 있는 건물에 도착했는데 눈물이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상황일 텐데 엄마가 돼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야 되겠나 싶어 화장실에 들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변기칸에 들어가 혼자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숨죽여 울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이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나 싶어 당황했는데 바깥에서 민망한 소변 보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싶더라고요. 하도 정신이 없이 굴다가 화장실 팻말만 보고 급히 들어오느라 얼이 빠져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나 보다 싶었죠. 좀 당황스러워 일단 숨을 죽이고 저 젊은이들 나가면 얼른 빠져나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꽂히더라고요. 정민이 형도 아니지 박 대표님도 참 대단한 양반이야. 그치? 어머님한테 재산 다 몰아주려고 저런 쇼까지 하고. 에휴, 젊은 사람이 살 날 얼마 안 남은 것도 그렇고 마누라 일도 그렇고 여러모로 안 돼 죽겠어 진짜. 그러게요. 박 대표님 진짜 대단한 분인 건 알았지만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이번에 느꼈다니까요. 얘기를 듣는데 정민이 형? 박 대표? 이거 우리 아들 얘기잖아 싶은 거예요. 거기다 한 명의 목소리가 어쩐지 익숙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절친한 후배가 우리 아들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서 저도 오며 가며 자주 보곤 해서 익숙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치? 대단하지? 자기 엄마한테 재산 다 주려고 저런 쇼를 할 생각을 누가 해. 아니 근데 저도 이해가 되긴 해요.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그 꼬라지인 마누라한테 자기 재산 1원 한 장이라도 주고 싶겠어요? 저라도 그 꼴은 못 볼 거예요. 어차피 애도 없고 엄마한테 재산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치, 나라도 그렇지. 거기다 마누라가 완전 제대로 증명을 해줬잖아. 회사 망했고 돈 없다고 했더니 곧바로 이혼하자고 했다는데. 나 참, 그런 여자인 줄 알고 한 거겠지만 형도 참 착잡했을 거야. 그래도 한때나마 진심이라고 믿고 살았을 텐데. 완전 그냥 돈만 보고 결혼한 거라는 걸 확인받은 거 아니야. 두 사람의 대화는 길었지만 그중 아무것도 저는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한테는 재산 한 푼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재산을 다 주기 위한 쇼라고? 게다가 아들이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지? 저는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를 들은 후 화장실에서 나와 아들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표실에 가 아들에게 물었죠.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러자 아들이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불렀어요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들의 회사는 전혀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남직원들의 말처럼 아들에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 시한부 선고 받았어요. 엄마한테도 유미한테도 대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컸어요. 두 사람 다 충격이 클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그 와중에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저희 아들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어떻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 며느리에 관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리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아내가 혼자 남겨질 걸 걱정해 미리 통장이랑 여러 가지 재산 정리도 해주고 시한부 사실도 고백하려고 퇴근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집에 갔던 날이었대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에 들려서 케이크를 사가려고 하는데 가게 안에서 며느리와 웬 남자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연인인 모습이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쪽에선 못 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우리 아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뒷조사를 맡기게 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도청을 하는 도중 며느리가 그놈은 그저 돈줄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제 아들에 대해 얘기하는 녹음 내용까지 듣게 됐고 말이죠. 죄송해요 엄마. 그제서야 엄마 말을 새겨듣지 않은 게 후회되더라고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엄마더러 그렇게 퍼부어대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엄마가 그의 행동 거지가 수상하다고 무슨 친정 다녀온 애가 그런 옷을 입고 다녀오냐고 그런 말 하셨을 때 주의 깊게 들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곧바로 이혼 결심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 그 사람의 귀책 사유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 같이 산 경우엔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설사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제가 곧 죽게 되면 그 돈이 다 그 사람한테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 꼴만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머리를 굴려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던 거였습니다. 재산을 한 푼도 떼주지 않고 이혼을 할 방법을 나름대로 고안해낸 거였어요. 돈 보고 한 결혼에 돈줄로만 생각하는데 재산이 없어지면 저랑 계속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바람 피우는 놈도 있겠다. 얼씨구나 하고 그놈한테 가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연극을 했던 거예요. 아들의 연극 끝에 실제로 며느리는 며칠 만에 협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면서 이혼 안 하면 당신 빚도 내가 같이 갚아야 하지 않겠냐며 매몰찬 말을 하더래요. 그 말에 아들은 미안한 척을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게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서였어요. 엄마한테도 처음 말하는 거니까 엄마 반응을 보면 한치의 의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엄마의 리액션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거짓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들은 회사를 매각 후 매각한 돈을 나에게 넘겨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긴밀하게 일해온 직원 몇 명에게는 이미 이 사실을 모두 알린 뒤였고,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상대 회사 쪽에서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데려가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거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모른 척하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이혼하고 나서 2년이 넘을 때까지는 들키지 않아야 하거든요. 저쪽에서 저한테 혹시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2년까지가 유효기간인데, 그 사이에 알게 되면 이 재산 억울하게 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은 막아야죠. 안 그래요?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제겐 다 명확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긴 설명을 했지만 저는 아들이 곧 죽게 됐다는 말을 들은 충격만으로도 이미 머리가 하얗게 질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말 죽는다는 말이니? 얼마나 남았는데 엄마만 두고 정말 갈 거야? 아니지? 울음을 참지 못하는 저를 아들이 꽉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 시간까지 제가 엄마 옆에 계속 있을게요.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때까지 우리 시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엄마도 더 강하게 버텨야 돼. 알았죠? 내가 남기고 가는 거 아깝다 생각 말고, 미안하다 생각 말고 엄마 더 편하게 사시는 데 쓰셔야 돼요. 하지만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죽고 재산 물려받고 싶은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내 아들이 시한부로 죽게 생겼는데 아마 자식을 둔 분이라면 모두가 이 아픔을, 찢어지는 슬픔을 짐작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의 슬픔과는 상관없이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 아들을 기어코 저 세상으로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5개월 뒤쯤 아들은 거짓말처럼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떴죠. 그 5개월가량 동안 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아들과 모든 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우리는 바다도 가고 산에도 가고 어릴 적 같이 했던 일들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들과 전 며느리가 이혼한 지 2년도 더 지난 후였어요. 사실 그동안 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며느리랑 연락이 끊겼다고는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돈 있는 티를 내고 다니다가 우연히 전 며느리를 마주치기라도 해봐요. 그럼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식당 일을 하면서 원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공소시효 2년이 지난 후 드디어 나는 아들의 재산으로 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나이 드니까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해서 청소 심부름 센터를 통해 청소부를 불렀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인연인지 청소부로 전 며느리가 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고 세상이 좁다고 해야 할지, 그만큼 단단히 얽힌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청소를 하겠다고 온 전 며느리를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살아서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해두던 게 청소부를 하고 살고 있다고? 전 며느리 역시 저를 보고는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 이 좋은 아파트를?
당신 개털됐잖아. 대체 어떻게 이런 집을 사? 저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네가 바람핀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절대 돈 못 준다더라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전 며느리는 발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그딴 사기를 쳐? 내가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봐줄 거 하나 없는 늙은 놈이랑 결혼을 해서 억지로 살았는데? 나 이렇게는 절대 못 넘어가. 내가 무조건 당신 돈 뜯어낼 거야. 그러고 한참을 발악을 해대다가 청소하라고 불려와 놓고는 청소도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며느리 저한테 와서 그렇게 발악을 해대고 가서는 아마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이미 알아본 대로 공소시효는 지난 뒤였고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아예 없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걸 알고 다 얘기를 해준 거였고요. 뭐 이런 걸 보면 인과응보란 게 있긴 한가 봐요. 그리고 2년 동안 검소하게 최대한 눈에 안 띄고 산 것도 참 잘한 일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 내가 돈 있는 티 내고 다니다 마주치기라도 했어 봐요. 저는 꼼짝없이 재산 뜯겨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제 아들을 배신하고 버린 그 아이에게 뜯기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소송으로도 방법이 없자 그 애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전엔 저더러 당신 운운하며 반말까지 해댈 기세더니 풀이 팍 꺾여서는 고개를 조아리는 꼴이 웃겼죠. 어머님, 저 그래도 한때나마 어머니 며느리였고 오빠 와이프였잖아요. 저 지금 완전 개털이에요, 어머니. 저 그때 바람났던 놈이요? 사실 걔가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거든요. 잘해주는 척하다가 술만 먹으면 돌변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요. 저 그동안 가진 것도 걔한테 다 털렸어요. 저 정말 오갈 데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던 노숙자도 돕는데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모른 척 마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이 은혜 안 잊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 테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쩐지 하고 있는 꼴하며 갑자기 웬 청소 일을 하는 것 하며 딱 보기에도 잘 사는 눈치는 아니더니 그런 사정이 있었나 보죠. 근데 제 아들한테 얘가 어떤 상처를 줬는데 제가 이 아이를 왜 도와주겠어요? 예, 네가 개털이 됐든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났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니? 지나가던 거지한테 적선을 했으면 했지. 내가 너한테는 이 돈 10원 한 장 못 준다. 내 아들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데 네가 무슨 짓을 당하든 그건 네 선택 아니겠니? 지은 죄값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청소일은 하지 마라. 너 거기 참 소질 없잖니. 하기야 뭐 네가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 없이 놀고 먹기만 했으니 어디 취직이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렇게 한때 며느리였던 애를 쫓아내버렸고 한참을 집 앞에 서성이더니 결국 털레털레 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디서 어떻게 산단 소식 하나도 없고 조용한 걸 보면 지금도 그 쓰레기라는 놈이랑 같이 사는지 뭐 두들겨 맞기라도 하고 헤어졌는지 아무튼 그렇게 변변찮은 일이나 하면서 사는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따금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들 생각에 잠기곤 해요. 아들이 하늘로 떠나간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자식 먼저 앞세운 부모 마음이 몇십 년이 지난다 한들 괜찮아지겠어요. 아들 먼저 앞세우고 살아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면 그래도 엄마는 오래오래 사시다 오시라고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만나자고 다음 세상에도 엄마 아들로 만나자고 했던 아들 말을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 버린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제게 남겨진 시간 동안 아들 목까지 더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며 살다가 저 세상 가
아들이랑 다시 만나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복이 가기를 바라며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